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자신을 무시하던 시모에게 사이다를 선사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정확히 3개월 전,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곤히 자고 있는데 거실에 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더군요.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닌데 싶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예, 네 시아버지가 안 일어난다.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더니 쿵 소리가 나서 나가봤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숨을 안 쉬어. 이거 어떡하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자고 있던 남편을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아버님 쓰러지셨대. 얼른 옷 입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왜? 뇌졸중 증세 같아. 빨리 차키 챙겨. 나 먼저 내려가 있을게. 저희 부부는 허둥지둥 옷만 대충 걸쳐 입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과 시댁은 차로 20분 거리였고 구급차가 도착함과 동시에 저희도 도착할 수 있었죠.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달래며 수술실 앞을 지키던 그 몇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급성 뇌경색이라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골든타임을 살짝 놓치는 바람에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당분간은 혼자 거동하기 힘드실 거라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게 어디냐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버님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퇴원 이야기가 나올 때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돈과 간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병실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젖은 환자복을 갈아입히며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늙어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똥을 좀 받아내게 생겼어.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요새는 요양병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집에서 모시더라도 요양보호사님 부르면 돼요. 제가 비용 다 알아볼게요. 제가 위로차 건넨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이시더군요. 뭐? 요양병원? 너 지금 산 사람을 고려장 지내자는 거냐? 남들 눈이 있는데 멀쩡한 자식들 두고 요양병원을 어떻게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아니, 고려장이 아니라요. 어머니 혼자서 아버님 케어 못하세요. 체격도 있으신데 대소변 어떻게 다 받아내시려고요. 전문 간병인을 쓰시든가 해야죠. 간병인? 야, 요즘 간병비가 하루에 얼마인 줄은 알고 떠드니? 하루에 15만 원이 우습단다. 한 달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이야. 그 돈이 땅 파면 나오니? 너희가 그 돈 대줄 거야?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당연히 드려야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능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옆에 있던 남편이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누구한테 맡긴다는 게 아니라 일단 집으로 모시고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면 되잖아.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 회사 다니고 나도 일하는데 어머니 혼자서 24시간을 어떻게 버티셔? 남편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더군요. 아, 좀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돈 때문에 예민하시잖아. 나중에 얘기해. 그때는 그저 남편이 경황이 없어서 저러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을 퇴원시켜 시댁으로 모셔온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본색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을 침대에 눕혀드리고
저는 주방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과일을 깎으며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범아, 너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많이 바쁘지? 뭐 그렇지. 요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야근도 잦고. 그래, 우리 아들 대기업 과장 달고 승승장구하는데 집안일에 신경 쓸 틈이 어디 있겠어? 네가 우리 집 기둥인데 일에만 집중해야지. 암? 저는 가스불을 줄이고 거실을 흘기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묘하게 안절부절 못하며 과일만 집어먹고 있더군요. 그런데 며느리제는 요새도 집구석에서 컴퓨터만 두들기냐? 그렇지 뭐. 멀쩡한 대학 나와서 왜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는지 원.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면 너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니? 제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용돈벌이라도 되면 다행이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빈둥거리다니요?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이자 해외 기업과 컨택해서 기술 문서를 번역하고 감수하는 일을 합니다. 경력만 10년 차고 업계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져서 일감이 끊이질 않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웬만한 대기업 임원급은 됩니다. 결혼할 때 남편한테도 분명히 말했고 시댁에서도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머니, 저 빈둥거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일하는 거지. 저도 엄연히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저 수입도 꽤... 제가 쟁반에 죽을 담아 나오며 말하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자판기나 두들기면서 그게 무슨 직업이니?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버니? 네 남편 봐라. 아침 일찍 양복 입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잖아. 그게 진짜 일이지. 어디서 소급 장난 같은 걸 일이라고 유세야?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라면 제 수입을 대충은 짐작할 테니까요. 여보, 당신이 설명 좀 해드려. 나 노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아, 엄마, 그만해.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리고 뭐 집에서 하면 아무래도 밖에서 일하는 것보단 덜 힘들잖아. 당신도 엄마한테 말대꾸하지 말고 얼른 아빠 식사 챙겨드려. 이 남자가 미쳤나 싶었습니다. 덜 힘들다니요? 마감 때는 사흘밤을 꼴딱 세우기도 하는데. 하지만 아버님의 편찮으신 상황에서 싸움을 키우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호출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한창 화상회의 중인데 전화가 울립니다. 거절 버튼을 눌러도 1분 뒤에 또 울립니다. 결국 회의 중에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으면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야, 와서 아버님 기저귀 좀 갈아라. 내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일하는 중이라고요. 요양보호사님 부르자니까 왜 고집을 피우세요? 회의는 무슨 얼어 죽을 회의. 컴퓨터 끄면 그만인 거 아니냐? 시아버지가 똥치라고 누워있는데 뼈늘이라는 게 일 핑계대고 안 와? 너 지금 당장 안 튀어오면 아범한테 전화해서 난리 칠 줄 알아라. 뚜둑. 전화를 끊어버리십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고 아버님 방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제 오니? 점심때 다 지났다. 온 김에 기저귀 갈고 냉장고에 콩나물 있으니까 국 좀 끓여라. 나 입맛 없으니까 칼칼하게. 어머니, 저 정말 중요한 업무 중이었어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르시면 저 일 잘려요. 잘리면 그만두면 되지. 그깟 푼돈 벌어서 어디다 쓴다고 유세야, 유세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묵묵히 아버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점심상까지 차려드렸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뒤통수에 대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더군요. 에이,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 팔자만 사납지. 싹싹하고 살림 잘하는 애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어디서 여우같이 콧대만 높은 게 들어와서. 아범이 불쌍해 죽겠어. 저런 거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릇을 닦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먹여 살리면 살렸지 남편 덕 본 거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더는 못 참아. 어머니 요양보호사 안 쓰실 거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보내드리자. 나 오늘 일하다 말고 불려갔어. 이러다 나 진짜 클라이언트 다 놓쳐.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집에 있잖아. 솔직히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조절 가능하잖아. 엄마가 오죽 힘들면 그랬겠어? 좀 맞춰드려. 맞춰드려? 당신은 그게 문제야. 왜 내일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나 이번 달 마감 못 맞추면 위약금 물어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나보고 돈도 못 버는 게 유세 떤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중간에서 확실하게 말해. 나 당신보다 많이 번다고.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너 돈 좀 번다고 지금 나 무시하냐? 어? 누가 무시를 해? 사실을 말하라는 거잖아. 왜 어머니는 내가 당신 등골 빼먹는 줄 알고 계시냐고. 아, 몰라. 피곤해 죽겠는데 집구석에 들어오면 바가지나 긋고. 그냥 엄마 하자는 대로 좀 해. 간병에 쓸 돈이 한두 푼이냐? 우리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 남편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출금? 우리 집 대출금은 제가 버는 돈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고 남편 월급은 생활비로 쓰는데 그게 빠듯하다니요. 남편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 쓰기에 부족한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의구심이 들었지만 당장 눈앞에 떨어진 시댁 간병 문제가 더 시급했기에 깊게 파고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양손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버님은요? 이웃집 할망구한테 잠깐 봐달라고 했다. 들어가자. 할 말이 있어 왔다. 거실 소파에 앉으신 시어머니는 제가 내온 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너 회사 그만둬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범이랑 상의 다 끝냈다. 네 시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내가 혼자 감당이 안 된다. 그렇다고 생판 남인 간병인한테 맡길 수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회사를 관두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아버님 수발 들어라.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남편이랑 상의를 끝냈다니요? 어머니, 남편이랑 상의하셨다고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왜 그만둬요? 저 일 계속해야 해요. 야,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깟 일타령이야? 아범이 밖에서 죽어라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네가 희생하는 게 도리 아니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소리 지르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불쌍해서 못 보겠다. 뼈 빠지게 일해서 너 먹여 살리는데 너는 시비 똥오줌 하나 못 받아내겠다고 버틴겨? 당장 정리해. 네가 버는 푼돈 내가 내 용돈 쪽에서 줄 테니까. 어머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푼돈이라니요? 저 연봉 1억이에요. 1억 넘는다고요. 제 시간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싸구려 아니에요. 참다 못해 저도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비웃으시는 겁니다.
하이고,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연봉 1억?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야, 내 아들이 대기업 과장인데 걔보다 네가 더 번다고? 거짓말을 쳐도 청도껏 쳐야지. 어디 CM이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뻥을 쳐? 진짜예요. 통장 보여드릴까요? 시끄럽다. 통장은 무슨 어디서 빚이라도 내서 채워놨겠지. 더 긴 말 안 하겠다.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라. 아범한테는 내가 말해놨으니 그런 줄 알아. 여자가 주제 파악을 해야지. 어디 남편 기죽게 돈 타령을 해? 썩어 빠진 정신머리하고는. 시어머니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챙겨온 짐을 툭 던져두고는 나가버리셨습니다.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지함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시댁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놨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 연봉이 1억이라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로 취급하시는 걸까요? 남편 기죽게 돈 타령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 그 말 속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오늘 어머니 다녀가셨어. 나보고 회사 관두고 어머님 간병하래. 당신이랑 상의 끝났다던데 사실이야?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엄마가 정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당신이 상황이 좀 낫잖아. 상황이 낫다니? 내가 버는 돈이 얼만데 그걸 포기하고 간병을 해? 차라리 내 돈으로 간병을 2명을 쓰겠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내 말을 아예 안 믿으셔. 내가 뻥을 친대. 당신보다 내가 더 번다는 게 말이 안 된대. 당신 도대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이 컵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몰라. 그냥 엄마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좀 어때서 그래?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마누라가 나보다 몇 배 더 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야 속이 시원해? 그냥 적당히 비비 맞춰드려. 자존심? 지금 자존심 때문에 나보고 일 관두고 똥기저귀 갈라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누가 진짜로 관두래? 그냥 신용만 하라는 거지. 주말에만 가서 좀 도와드리고 평일엔 대충 핑계대고. 나 피곤해. 씻을 거야. 남편은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히 가부장적인 시댁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남편이 중간에서 조작하고 방관한 결과였습니다. 제 커리어와 수고를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다문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비밀은 정말 우연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계기로 시어머니의 손에 의해 낱낱이 까발려지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맡고 있던 기술 번역 프로젝트의 최종 감수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본사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화면을 공유하며 수정사항을 체크해야 하는 1분 1초가 중요한 시간이었죠. 방문을 굳게 닫고 혹시 몰라 회의 중 절대 출입 금지라는 포스트잇까지 붙여두었습니다. 오전 11시 한 장 열띤 토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올 사람이 없는데 싶어 신경이 쓰였지만 헤드셋 너머 들리는 담당자의 목소리에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야, 너 집에 있으면서 왜 인기척이 없어?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마이크 음소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미국 담당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고 써붙여 놨잖아요. 회의 중이라니까요? 회의는 무슨 얼어 죽을. 컴퓨터 앞에서 꼬부랑말 짓거리는 게 무슨 일이야. 내가 무거운 짐 들고 왔는데 나와서 받아들지도 않고. 시모는 양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툭 던지셨습니다. 썩은 내가 확 풍기는 게 묵은 김치와 시래기 같았습니다. 냉장고 정리하다가 안 먹는 거 챙겨왔다.
아범이 이런 토속적인 걸 먹어야 힘을 쓰지. 맨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이니 애가 얼굴이 반쪽이지. 당장 나와서 이거 정리해라. 어머니, 저 지금 외국이랑 생방송으로 회의하는 거예요. 이거 끊으면 저 계약 위반으로 돈 물어내야 해요. 제발 나가 계세요. 30분이면 끝나요. 제가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단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힐끗 보시더군요. 허이구, 외국 사람? 야, 너 영어 할 줄 안다고 지금 시민 무시하냐? 저 사람이랑 노닥거리는 게 돈이 나온다고? 너? 내가 우습게 보이지? 시모는 기어이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낚아채듯 치우셨습니다. 커피 마실 시간은 있고 CM에 맞을 시간은 없어? 나와. 나와서 콩나물이나 다듬어. 오늘 아범 오면 콩나물국 끓여 먹이게. 화면 속 담당자가 당황해서 Are you okay? 라고 묻는 소리가 헤드셋을 뚫고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노트북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끌려 나온 저는 콩나물 한 봉지를 식탁에 쏟아붓는 시어머니를 보며 따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오늘 회의 망치면 손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500만 원이에요.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뭐? 500? 야,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속아주지. 방구석에서 컴퓨터 좀 했다고 500만 원을 주는 미친 회사가 어디 있어? 너 다단계 하냐? 다단계가 아니라 전문 번역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번에도 통장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시끄럽다. 네가 돈을 잘 보면 왜 아범이 그 고생을 해? 아범이 어제도 그러더라. 대출이자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고. 네가 집에서 살림이라도 똑바로 하면 아범이 돈 걱정은 안 할 거 아니냐. 말이 안 통했습니다. 남편이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고요? 우리 집 담보대출이자는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콩나물을 다듬는 척하다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소리 했어? 대출이자가 왜 힘들어? 당신 돈 한 푼 안 내잖아.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해명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콩나물 대가리를 뚝뚝 끊으며 계속 잔소리를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 회사 관두는 게 맞다. 또 그 소리세요? 안 관둬요. 못 관둬요. 들어봐라. 내가 계산을 해봤어. 네가 밖에서, 아니 집에서 그거 끄적거려서 버는 돈이 한 100만 원 되냐? 100만 원에 10배도 넘어요. 아이고 또 허풍. 그래 100번 양보해서 150만 원 번다고 치자. 내가 너한테 매달 50만 원씩 줄 테니까 그거 받고 간병해라. 네? 50만 원이면 너 용돈하고도 남을 거 아니냐. 아범이 생활비 다 대주는데 네가 돈 쓸 일이 뭐 있어? 화장품이나 사 바르면 되지. 그깟 푼돈 벌겠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시비 수발 들면서 효도하고 나한테 용돈도 받아라.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냐?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계산법이었습니다. 연봉 1억이 넘는 며느리에게 50만 원을 줄 테니 전업 간병인이 되라니요. 이건 모욕을 넘어서 폭력이었습니다. 그 50만 원 어머니 쓰세요. 저는 제 일에서 제 돈 벌 거예요. 그리고 간병인은 제가 비용 될 테니까 전문의 쓰시라고요. 정 안 되면 제가 비용 다 낼게요. 월 400이든 500이든 낸다고요. 야, 그 돈이 누구 돈인데 네가 인심을 써? 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아니냐? 네가 버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간병인을 댄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남편 돈 빼돌려서 비상금 챙겨놨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네 돈은 푼돈, 남편 돈이 진짜 돈이라는 공식이 시어머니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2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신 앉아봐. 오늘 회의 망쳤어. 어머니가 쳐들어오셔서 난장판을 만들어놨다고. 당신 도대체 어머니한테 내 수입에 대해 어떻게 말해놓은 거야?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또 그 얘기야? 나 피곤해 죽겠어.
회사에서 부장한테 깨지고 왔다고. 집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좀 참으면 안 돼? 편하게? 당신 내가 버는 돈으로 이 집 대출 갚고 차 유지비 내고 당신 골프 비용까지 되는 거 몰라? 근데 어머니는 내가 100만 원도 못 버는 줄 아시더라? 나보고 50만 원 줄 테니 간병하래.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렇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 프리랜서가 언제 잘릴지 어떻게 알아? 내가 대기업 다니는 건 확실한 거고. 엄마 입장에선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3배를 더 버는데도 당신 기 살려주려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 대가로 내가 똥기저귀를 갈아야 해? 야, 말 좀 곱게 해. 누가 똥기저귀래?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과장이겠냐? 나도 곧 승진하고 임원 달면 너보다 훨씬 많이 벌어. 남자가 밖에서 기죽지 않게 집에서 좀 받쳐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기는 네가 스스로 펴. 왜 내 희생을 담보로 네 기를 세우려고 해? 나 내일 당장 어머니한테 내 소득금융 증명원 떼서 보여드릴 거야. 더는 못 참아.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벌떡 일어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대 안 돼? 너 미쳤어? 엄마 충격받으셔. 무슨 충격? 며느리가 능력 좋으면 좋은 거지. 그게 왜 충격이야? 그게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시는데 며느리가 나보다 잘나면 아무튼 안 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남편의 반응이 너무 과민했습니다. 단순히 자존심 문제라고 보기엔 어딘가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지키려는 게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의 가짜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며칠 후 남편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고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야근이라더니 회식했어? 거래처랑 갑자기 저녁 약속이 잡혀서. 피곤하다. 남편은 옷을 벗어던지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재킷을 주워 옷걸이에 걸다가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펴보았죠.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그것도 5만 원어치나. 그리고 그 밑에 딸려 나온 영수증 하나. PC방 5시간 이용권, 컵라면, 핫바. 시간을 보니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대기업 과장님이 오후 2시에 PC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고요? 거래처 미팅이 아니라?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생활비를 줄 때마다 묘하게 액수가 줄거나 며칠씩 늦어졌던 게 떠올랐습니다. 보너스가 삭감됐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었죠. 욕실에서 나온 남편에게 영수증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 했어? 뭐 하긴 이랬지. 왜? 이랬다는 사람이 대낮에 PC방에 가 있어? 이거 뭐야? 남편은 영수증을 보더니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외근 나갔다가 시간이 붕 떠서 보고서 급하게 보낼 게 있어서 PC방 잠깐 들른 거야. 당신은 무슨 사람을 의심부터 하냐? 외근? 당신 내근직이잖아. 그리고 보고서 쓰는데 5시간이나 걸려? 컵라면까지 먹으면서? 진짜 부장님이 시킨 거라니까? 내가 PC방 가고 싶어서 갔냐? 나도 밖에서 눈칫밥 먹느라 서러워 죽겠는데 집에 오면 마누라가 영수증 검사나 하고 숨 막혀서 못 살겠네 진짜.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땡땡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옷차림은 점점 후줄근해졌고 휴대폰이 울리면 화들짝 놀라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대놓고 최후 통첩을 하시더군요. 이번 주말에 친척들 다 모이기로 했다. 작은아버지네 고모네 다 오실 거야. 갑자기 친척 모임은 왜요?
아범이 이번에 승진 누락된 것도 있고 해서 집안 어르신들한테 기 좀 받으라고 불렀다. 너는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아침 일찍 와라. 와서 어르신들 앞에서 딱 말씀드려. 회사 그만두고 아버님 간병하기로 했다고. 알겠냐? 저 안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시끄러. 어른들이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이번에 공표하고 딱 못 박을 거니까 토달지 마라. 만약에 와서 딴소리하거나 인상 쓰고 있으면 그땐 내 성질 알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진 누락? 아니, 애초에 회사를 다니고 있기는 한 건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 핑계, 줄어든 생활비, 대낮에 PC방 영수증, 그리고 시어머니의 아범이 힘들다라는 말. 남편은 지금 회사를 다니는 척 연극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대기업 다니는 아들을 위해 돈 못 버는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계신 거고요. 분노보다 먼저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 가족 모임. 거기가 바로 무대였습니다. 제가 1억 연봉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이 백수라는 사실을 까발리기에 친척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만큼 완벽한 곳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폭탄을 터뜨리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먼저 터졌습니다. 바로 저희 그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이 식탁 위에서 시어머니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주말 모임 하루 전, 시어머니는 예고도 없이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제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게 뭐냐? 소득 금액?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눈앞에 바짝 들이대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숫자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안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한자 한자 짚어가며 읽으시더군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종이를 보고, 다시 저를 쳐다보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거 뭐 잘못 인쇄된 거 아니냐? 1억 2천? 네가 무슨 수로 1억을 벌어? 공이 하나 더 찍힌 거 아니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방금 출력한 공문서예요. 직인 찍힌 거 보이시죠? 작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사장님도 아니고. 아니, 그럼 이게 다 진짜 네 돈이라는 거야? 세금 떼고 경비 처리하고 순수하게 제 통장에 꽂힌 돈만 그 정도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제 주거래 은행 앱 열어서 보여드려요?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눈치였죠. 그래, 뭐 운 좋아서 한 해 바짝 벌었나 보네. 근데 이게 뭐?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 받아오고 보너스에 성과급에 안정적인 게 최고지. 너처럼 들쑥날쑥한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쌓여있던 서류 더미 맨 아래 제가 미처 지우지 못한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시어머니의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 앞으로 날아온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였습니다. 대출 연장 때문에 남편에게 떼오라고 해서 받아둔 거였죠. 이건 아범 거네?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어디 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상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왜 자격상실이라고 적혀있냐? 상실일이 작년 5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범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
말해봐. 이게 뭐냐고.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서류 떼보고. 그게 무슨... 그럼 아범 지금 회사를 안 다닌다는 거야? 네,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잘린 것 같아요. 지금 1년째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식회사 땡땡건설 상실. 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3시. 평소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땀에 젖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손에는 편의점 검은 봉지를 든 채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정적을 깬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건강보험 서류를 집어 남편의 얼굴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이 썩을 놈아! 이게 뭐야? 너 회사 안 다녀? 남편은 종이에 맞고 당황해서 허둥지둥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여기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 잘렸어? 1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매일 아침 양복 입고 나간 건 뭐고 명절 때 가져온 선물 세트는 다 뭐냐고.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더는 변명할 구석이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그게 작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그런 말을 했어야지. 1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도 가고 PC방도 가고 친구네 사무실 가서 일 좀 도와주고 용돈 받고 재취업이 안 되는데 어떡해. 엄마 실망할까 봐 말 못했어. 아이고 내 팔자야. 동네방네 우리 아들 대기업 과장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단순히 아들에 대한 실망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럼 그동안 생활비랍시고 준 돈은 다 어디서 났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퇴직금 남은 거랑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카드론. 뭐? 카드론? 빚을 냈다고? 어쩔 수 없었어. 당신한테 생활비는 줘야 하고 엄마 용돈도 드려야 하고 대출이자는 당신이 내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1억 넘게 버는 동안 남편은 빚을 내서 가장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울음을 뚝 꽂히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다시 식탁 위 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백수의 빚쟁이, 며느리는 연봉 1억 2천 능력자, 그리고 아버님 병원비와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아주 기묘한 탐욕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범아, 너 빚이 얼마나 되냐? 한 5천 정도. 5천? 미친놈.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구원자를 보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가.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항상 야, 너, 쟤라고 부르시던 분이 아가라니요? 이 사실 다 알고 있었니? 짐작은 했지만 확실히 한 건 오늘이네요. 그랬구나. 우리 며느리가 속이 깊어서 모른 척 해줬구나. 아이고, 내가 눈뜬 장님이지 진작에 너를 알아봤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억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가,
너 배고프지 않니? 점심도 못 먹었지? 내가 저녁 차려주마.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게 뭐더라? 저 생각 없어요. 아니야. 일하느라 머리 써서 배고플 거야. 내가 금방 장 봐올게. 아범, 너는 꿇어 앉아서 반성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지갑을 챙겨들고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훌쩍거리고 있었고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 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는 어디서 사오셨는지 최고급 한우 등심을 굽고 전복이 들어간 갈비찜을 냄비째 내오셨습니다. 평소 명절에도 며느리 먹으라고 고기 한 점 안 주시던 분이 말이죠. 아가, 이거 먹어라. 살치살이다. 입에서 살살 녹을 거야. 시어머니는 갓 구운 고기를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고기가 아니라 미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그냥 하세요. 말씀은 무슨, 그냥 내가 미안해서 그렇지. 네가 이렇게 능력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구박했잖니?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집안일 좀 못해도 되고 시어른한테 좀 뻣뻣해도 되는 법인데 내가 세상 물정을 몰랐다. 남편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밥을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가 당신 주려고 큰맘 먹고 사오신 거야. 좀 들어.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시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네가 연봉이 1억이 넘는다니 내 마음이 참 든든하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래서요? 아범 빈말이다. 5천만 원 그거 네가 좀 갚아주면 안 되겠니?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냐. 아범이 실수해서 그런 건데 네가 능력도 있고 하니 싹 갚아주고 새 출발하게 도와주면 내 평생 너를 은인으로 모시고 삶아. 그리고 간병 문제도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네가 회사를 관두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야. 암? 며칠 전만 해도 제 일을 소꿉장난 취급하시던 분이 국가적 손실을 운운하셨습니다. 간병인은 사람 써야지. 네가 돈 벌어서 간병비 대주면 내가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할게. 아범은 당분간 좀 쉬면서 재취업 자리 알아보게 하고 집안 경제는 네가 꽉 잡고 이끌어라. 응? 며느리가 돈 벌어서 남편 빚 갚고 시아버지 병원비 대고 시어머니 용돈 드려라. 대신 간병 노동은 면제해주겠다. 새로운 형태의 착취 계약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래, 말해보거라. 제가 왜요? 응? 제가 왜 남편 빚을 갚아요? 제가 쓴 돈도 아닌데. 그리고 간병비요? 제가 당연히 낼 줄 아시네요? 아니, 부부 사이에 니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그리고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한 도리고. 부부 사이요? 남편은 저한테 1년 동안 거짓말했고 어머니는 저한테 일 관두라고 협박하셨잖아요. 제가 돈 못 버는 줄 알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시다가 돈 좀 있는 거 확인하니까 갑자기 며느리 대접이세요? 저 이 고기 안 먹어요.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도 않네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식해서 그랬어. 한 번만 받아오. 당장 아범 비대결 안 되면 신용불량자 된다는데 대기업 과장 출신이 신용불량자 되면 재취업도 못해.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망하든 말든 그건 거짓말한 대가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때리며 이 화상아, 네가 빌어서라도 마음 돌려놔라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걸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주말 친척 모임. 시어머니는 아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친척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저를 남편 빚 갚아주는 효부로 포장해서 소개하려 드실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 앱을 켰습니다. 방금 전 식탁에서의 대화,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싸움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문서를 하나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 뻔하니까요. 제가 작성한 건 청구서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약속된 한정식 집에는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 시누이까지 시댁 식구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화장으로 헬쑥한 얼굴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가장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어머, 올겨울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간병하느라 힘들어서 그래? 아유, 아니에요, 형님. 우리 며느리가 효부라서 내가 호강하느라 그렇죠. 시모는 제 팔짱을 끼며 친척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글쎄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아범이 잠깐 쉬게 됐는데 며느리가 가장 노릇 톡톡히 하겠다고 아범 빚으며 병원 비며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안도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봉투들을 꺼내 친척들 테이블마다 하나씩 돌렸습니다. 이게 뭐냐? 새아기가 용돈이라도 주는 거냐? 웃으며 봉투를 열어본 친척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카드론 대출 내역서와 시어머니가 제게 보냈던 폭언 문자 캡처본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능력은 좀 있습니다. 연봉 1억 넘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사지 멀쩡한 백수 남편 빚 갚아주고 저한테 식충이라고 욕하던 시어머니 용돈 드릴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효부 노릇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남편이, 아니, 저기 앉아있는 저 남자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돈 냄새 맡고 어떻게 변하셨는지 똑똑히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까 며느리가 집안 경제 꽉 잡고 이끌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 집안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밑빠진 독을 깨버리는 것뿐이라고요. 작은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대출 내역서를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뭡니까? 조카가 회사를 안 다닌다니요. 지난달에 나한테 와서 회사 프로젝트 투자금이라며 500만 원 빌려간 건 뭡니까?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옳게, 나한테도 아범 승진 로비 자금 필요하다고 300만 원 꺼갔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이 잠시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 들으셨죠? 이 사람은 제 남편이기 전에 상습적인 사기꾼입니다. 회사 잘린 지 1년이 넘었는데 출근하는 척 연기하며 주변 사람들을 기만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게 된 후에도 저를 속여 제 돈으로 이 빚을 메꾸려 하셨습니다. 너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 우리가 남이냐?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시어머니는 궁지에 몰리자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좀 실수했다. 근데 너는 마누라라는 게 남편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동네방네 까발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마라.
그 돈 다 우리 아들 기 받아서 번 거야. 저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녹취록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가 돈 버는 건 푼돈이고 100만 원 줄 테니 간병이나 해라. 남편 기죽게 돈 타령하지 마라. 제가 다 녹음해 뒀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에서 며느리 돈으로 빚 갚고 간병비 내게 하자고 모의하신 것도요. 저는 휴대폰과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의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범아, 며느리 걔 연봉이 1억이 넘는단다. 걔 꼬셔서 네 빚 5천 갚게 하고 병원비도 다 내게 해라. 어차피 여자가 번 돈은 다 집안 돈이야. 살살 구슬려.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옳게,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며느리를... 미안하다. 우리가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집구석인 줄 몰랐어.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당장 갚아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져와라. 으름장을 놓으며 남편의 멱살을 잡는 통에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따로 있었거든요. 결혼 전 투자 목적으로 사둔 곳인데 남편에겐 비밀로 했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소모는 사치였습니다. 소장이 날아가고 일주일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쏟아지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 지금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오고 난리야. 제발 보증금 가압류만 풀어줘. 우리 사랑했던 사이잖아. 돈 때문에 이러지 말자. 사랑? 돈 때문에 사기를 친 건 본인이면서 돈 타령이라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읽고 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사무실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해? 천벌 받을련.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네가 잘 살 것 같으냐? 저는 2층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스토킹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증거 영상으로 촬영을 마친 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땡땡 빌딩 앞인데요. 모르는 할머니가 행패를 부리고 계셔서요. 영업방해로 신고합니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시어머니가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냐고요? 아니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일하지 않습니다. 탁 트인 한강뷰가 보이는 새 오피스텔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번역 작업을 합니다. 수입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업무 효율이 올랐거든요. 얼마 전 건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전 남편의 집구석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택배 상하차 알바를 시작했는데 허리를 다쳐서 그마저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식당 설거지 알바를 다니시고요.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난이냐 하던 시어머니.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겠죠? 그 유난 덕분에 본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믿지 마세요. 내가 벤츠가 되면 똥차는 알아서 비켜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이다 복수극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막힘없이 일시불로 뚫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